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하수 처리장. 온도는 섭씨 34도. 뜨거운 여름 햇살이 콘크리트 바닥을 내리쬐고 있었다. 땀이 눈을 찔렀고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다. 하수 냄새와 더위가 뒤섞여 메스꺼움이 느껴졌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설관리직 직원 이성호 씨, 45세는 오늘도 일상적인 점검 업무를 시작했다. 침전조 8개, 여과기 3개, 펌프실 2개를 차례로 점검하는 일. 20년째 해온 일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었다. 2년 전 5번 침전조에서 황화수소가스에 노출된 동료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때는 119가 빨리 도착해 목숨을 건졌지만 그 동료는 지금도 폐 기능 장애로 고생하고 있다. 이성호 씨는 오늘도 조심스럽게 3번 침전조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침전조는 원형으로 지름 10m, 깊이 8m,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하나를 듣게 되었다. 끼잉, 끼잉, 개 짖는 소리였다. 아니,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이성호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침전조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8m 아래, 검은 물 속에서 흰색 개 한 마리가 가까스로 머리만 수면 위로 내밀고 있었다. 개는 이미 지쳐 있었다. 눈은 풀려 있었고 발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성호 씨는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광주시 하수처리장 3번 침전조에 개가 빠졌습니다. 지금 8m 아래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출동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대기 중인 구조대가 없어서 약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절대 혼자 내려가지 마세요. 40분. 이성호 씨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개는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있었다. 머리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주변 흔적을 보아 아마도 12시간 전쯤 빠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40분이면 이미 늦을 것이다. 이성호 씨는 곧바로 동료 김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3번 침전조에 개가 빠졌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김민수 씨의 목소리가 긴장한 듯 들려왔다. 형, 그거 위험해요. 황화수소 가스 농도 측정부터 해야죠. 그리고 2인 1조 규정 있잖아요. 혼자 내려가면 안 돼요. 이성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규정을 어기면 해고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난 2년 전 사고 이후 회사는 안전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었다. 혼자 침전조에 들어가는 것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40분은 너무 길다는 것을. 저 아래에서 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성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모하다고 말할까? 상관없었다. 지금은 저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수야, 미안해. 나 내려가야겠어. 형, 정신 차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성우 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다. 집에는 아내 정희와 2아이, 13살 딸 민지와 9살 아들 수호가 있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는 또한 생각했다. 만약 저 개를 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할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
이성호 씨는 창고로 달려가 15m 산업용 로프 1개, 직경 2cm, 하중 300kg, 두꺼운 장갑, 그리고 방진 마스크를 챙겼다. 제대로 된 방독 마스크는 없었다. 그는 로프를 침전조 옆 철제 난간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지금 급한 일 처리 중이야. 조금 늦을 것 같아. 사랑해. 그는 장갑을 끼고 로프를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난간을 넘어 침전조 안으로 몸을 내렸다.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계란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황화수소 가스였다. 그는 재빨리 마스크를 코에 붙였지만 얇은 방진 마스크는 거의 소용이 없었다. 코와 입이 따가웠고 눈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왔다. 1m 내려갔다. 주변은 어두웠고 햇빛은 점점 멀어졌다. 2m 내려갔다. 손바닥이 쓰라렸다. 로프가 장갑을 뚫고 피부를 파고들었다. 3m 내려갔다. 두통이 시작되었다. 먹먹한 느낌이 머리를 짓눌렀다. 4m 내려갔다. 그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을 쉴수록 가스가 더 깊이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돌아가셨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 무력함이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내가 행동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순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진다. 이성호 씨는 이를 악물고 계속 내려갔다. 5m, 6m, 7m. 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갔다. 손바닥이 쓰라렸고, 팔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8m 지점에 도착했다. 걔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개를 끌어안았다. 걔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물에 젖어 약 18kg은 되어 보였다. 이성호 씨는 벨트를 풀어 개의 몸에 돌려묶고 로프와 연결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올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한 손으로 로프를 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개를 잡고 있어야 했다. 1m 올라갔다. 손에서 피가 났다. 장갑이 찢어졌다. 2m 올라갔다. 두통이 심해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3m 올라갔다. 숨이 막혔다. 그는 가스가 폐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4m 올라갔다. 개가 무거웠다. 팔이 떨렸다. 5m 올라갔다. 그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죽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의지도 느꼈다. 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6m 올라갔다. 햇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7m 올라갔다. 난간이 손에 닿았다. 8m. 마침내 그는 난간을 넘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다. 개도 그의 옆에 쓰러졌다.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성호 씨는 몇 초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고 시야가 흐릿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침전조 안에는 검은 물만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약 2분 후 이성호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걔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설탕 한 봉지를 꺼내 생수에 녹인 뒤 개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다. 포도당 응급처치였다. 몇 초 후 희망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숨은 약했지만 규칙적이었다. 체온은 낮았고 맥박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위험했다. 병원으로 서둘러야 했다. 이성호 씨는 개를 안고 200m 정도 떨어진 주차장까지 걸어갔다.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차에 개를 태우고 그는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개의 상태를 확인한 뒤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대퇴골 골절. 그것도 단순 골절이네요. 다행히 복합 골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한 탈수와 찰과상도 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약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성호 씨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다. 두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제하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수술해 주세요. 수의사는 즉시 수술을 시작했다. 이성우 씨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동물병원이야. 개 한 마리 구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 정희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무슨 일이야? 다쳤어? 아니,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근데 수술비가 100만 원이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성호 씨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말했다. 당신이 구한 거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괜찮아. 우리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이성호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수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골절 부위를 고정했고 탈수 증상도 링거로 회복 중입니다. 약 2개월 정도면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이성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개는 작은 병실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흰색 털, 쫑긋한 귀, 검은 눈, 진돗개였다. 이성호 씨는 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녀석, 어떻게 침전조에 빠졌을까? 다음 날, 이성호 씨는 회사로 출근했다. 시설관리팀장은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이성호 씨, 어제 3번 침전조에 혼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2주 정직 처분입니다. 이성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팀장은 잠시 침묵한 뒤 덧붙였다. 하지만 본부장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본부장실에 들어갔을 때 본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성호 씨, 규정은 규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당신에게 5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성호 씨는 깜짝 놀랐다. 감사합니다. 본부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도 가족이 있잖아요. 이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이성호 씨의 이야기는 지역신문과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하수처리장의 영웅이라고 불렀다.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다. 진짜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용감하신 분이네요. 가족도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하다니 눈물 나네요. 하지만 일부는 비판적이었다. 규정을 어긴 건 잘못 아닌가요? 본인도 위험했잖아요. 119를 기다렸어야죠. 혼자 들어간 건 무책임한 거예요. 이성호 씨는 그 모든 댓글을 조용히 읽었다. 그는 이해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2주 후, 개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성호 씨는 개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내 정희 씨는 개를 보며 말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희망이라고 부르자. 이 녀석이 살아있다는 게 희망이니까. 딸 민지는 아버지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많이 아팠겠다. 아들 수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영웅이야. 진짜 영웅. 이성호 씨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개 한 마리 구했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다쳤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그래, 걱정 마라. 건강하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잘했다.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이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눈물이 흘렀다. 동료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김민수 씨는 말했다. 형, 진짜 대단해요. 하지만 다음엔 꼭 나한테 연락하세요. 하지만 다른 동료는 비아냥거렸다. 규정 어기고 영웅 놀이 하더니 포상금까지 받았네? 좋겠다. 이성호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다. 희망이는 빠르게 회복했다. 2개월 후, 희망이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성호 씨는 희망이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다. 희망이는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지만 건강하게 걸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성호 씨는 희망이와 함께 하수 처리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 순간, 희망이가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성호 씨는 당황하며 뒤따라갔다. 희망이는 처리장 뒤편의 작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동굴 입구에서 멈췄다. 동굴은 좁고 어두웠다.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희망이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짖기 시작했다. 이성호 씨는 손전등을 켜고 동굴 안을 비췄다. 동굴 안쪽은 축축했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바닥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다. 빗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강아지 3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모두 진돗개였다. 이성호 씨는 숨을 멈췄다. 3마리의 강아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은 흐릿했다. 털은 더러웠고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하지만 희망이를 보자 조금씩 꼬리를 흔들었다. 희미한 움직임이었지만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이성호 씨는 깨달았다. 희망이는 어미 개였다. 침전조에 빠진 날, 희망이는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2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3마리의 새끼는 이 동굴 안에서 빗물만 마시며 버텨온 것이다. 이성호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3마리의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강아지들은 약하게 끙끙거렸다. 그는 재킷을 벗어 3마리를 감쌌다. 희망이는 새끼들을 핥아주며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성호 씨는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희망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어. 그는 희망이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희망이는 천천히 뒤따라왔다. 이성호 씨는 4마리의 개를 모두 차에 태우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수의사는 3마리의 강아지를 검진한 뒤 말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링거와 영양제를 투여하고 며칠 예방 접종을 하면 회복될 겁니다. 비용은 약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치료해 주세요. 그는 3마리의 강아지를 모두 집으로 데려왔다. 아내와 아이들은 강아지들을 보고 놀랐다. 아빠,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이성호 씨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희망이가 어미였다는 것, 침전조에 빠진 날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찾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2주 동안 새끼들이 동굴에서 혼자 버텼다는 것을. 아내 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대단한 엄마네요. 아들 수호가 물었다. 아빠, 우리 이 아이들 다 키울 거예요? 이성호 씨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2마리는 좋은 가정에 분양할 거야. 하지만 한 마리는 우리가 키우자. 그는 가장 작은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 이름은 소망이라고 지을게. 희망이와 소망이 함께 살자. 며칠 후 이성호 씨는 2마리의 강아지를 김민수 씨와 이웃집에 분양했다. 김민수 씨는 말했다. 형, 제가 잘 키울게요. 고마워요. 이웃집 할머니도 강아지를 안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성호 씨는 미소 지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2023년 11월, 이성호 씨는 희망이와 소망이를 데리고 다시 하수처리장 뒤편 숲으로 갔다. 단풍이 붉게 물든 날이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그는 동굴 입구에 앉아 2개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30분. 침전조 안에서 보낸 그 30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다. 그 순간 그는 죽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기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희망이는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성호 씨는 희망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평생 가슴에 품을 것이다. 희망이는 그의 얼굴을 핥았다. 소망이는 그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해가 저물고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이성호 씨는 2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오늘도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